NGO와 국제개발협력 3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조직의 사례와 분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영리 조직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이제 비영리 조직을 분류하는 어떤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단체의 개념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NGO, NPO 뭐 다 포함을 한다고 했습니다. 비영리 조직들, 단체들. 국가 자율성과 중앙 집권화의 경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유교적인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발성이나 공공성이나 자원성이나 다원성 또 연대성 같은 어떤 특징이 위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한국에서의 비영리 단체들이 NGO, NPO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또 비영리는 영리에 반대되는 말로 사용을 하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지만 그래도 공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도 그 비영리 단체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체 구성원들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도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뭐 지역사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에 속한 구성원들만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도 비영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흔히 우리가 이제 같은 공통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 집단화하고 단체를 만드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공동주택을 만든다 했을 때 그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단체 구성원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같이 이익을,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관을 만들고 또 단체 협에 관련된 어떤 그 규약들을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로 설립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비영리 단체는 정부와 기업, 그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는 제3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공공조직이죠. 또 기업은 영리조직이죠. 그런데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3의 조직, 제3의 섹터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 국가와 시장 사이에 놓여있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자체의 관리 절차를 가지고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거나 조직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의 그 조직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또 이익을 배분하진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배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회적 협동조합, 또 일반 협동조합, 이윤을 배분할 수 있지요. 그런데 비영리 조직인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 조직에 속하고요.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영리 조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비영리 조직은 이윤을 배분할 수 없고 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활발하는 그 수평적인 조직 형태를 많이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나 조직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그 참여나 의지나 개인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로 이제 모여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적인 활동이 이제 활발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정한 급여나 보상이 없이도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체고요. 또 그 안에서의 관계는 의사 결정권 또 그 안에서의 어떤 형태, 이사나 어떤 뭐 감사나 대의원이나 이런 조직의 형태는 갖출 수 있겠지만 수평적인 어떤 의사 결정, 한 표라는 거죠, 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비영리 단체의 개념입니다.
단체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분류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크게 이제 구분은 공익단체냐, 종교단체냐, 또 공동이익단체냐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익단체 중에서는 이제 그 주요 그 단체가 비영리적인 병원은 뭐 영리를 추구하지만 비영리적인 병원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도 있고요. 의료법인으로 되어 있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에 속합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 그 교육기관, 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육기관은 비영리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교육부의 어떤 주관하에 그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일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들, 단체들이 이제 공익단체에 속하고요.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비영리 조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료를 받더라도 그 입장료를 가지고 수익으로 하지 않고 다시 목적 사업으로 환원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도 이제 비영리 단체에 속하고요. 또 모금단체, 모금을 해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배분을 하는 그런 단체들도 이제 비영리 단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익단체들의 목적은 공공 서비스를 일단 생산하고 그것들을 잘 전달하는 거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종교단체를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종 종교단체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에 속하는데, 뭐 종교단체들의 목적은 종교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어떤 종단의 그 목적을 추구하는 일들을 하죠. 종교를 가지고 종교단체로서 이익을 추구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단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무슨 건설인협회, 무슨 정보화 뭐 협회, 협의회 뭐 이런 식의 전문가 단체들. 그리고 또 노조가 있죠. 그 기업마다 있는 기업은 영리 조직이지만 기업 안에 있는 노조는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 역량이나 근로자들의 어떤 지위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 집단입니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또 뭐 동창회들 많이 있죠. 뭐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이 그 비영리 단체로 설립을 하고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학교 총동창회가 이제 조직이 되어 있다 하면 그 동창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우리가 그 비영리 단체, 비영리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 조직에 분류해서 한국에서는 그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하고 공적 생산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진척시키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비영리 단체하고 공익 단체를 이제 그 우리가 구분해서 그 활성화를 시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히 알고 있는 많은 이제 비영리 단체들은 그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잘 그 공적인 어떤 그 전달 체계가 아닌 민간 전달 체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비영리 단체들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생산이 아니라 공적 생산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로서 일반 그 영리 단체와의 어떤 그 대척점에서 대비점에서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영리 단체가 있고 또 공익 단체가 있는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익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는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세 정책에 대한 조세 정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세법이 다르고 공익 단체에 대한 세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단체는 비영리 병원의 각종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뭐 특히 이제 의료보건단체, 교육연구단체, 아까 얘기한 대로 비영리 단체들이 조세정책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의료 및 보건단체는 또 의료법에 의한 또 그 세법이 따로 있고 교육은 또 교육에 관련된 세법이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각각이 우리가 비영리 단체의 영역에 포함이 되지만 어쨌든 그 비영리 단체, 공익 단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등등이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는 그 한국의 비영리 단체 종류들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공익 단체는 이제 크게 7개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의료 및 보건단체, 교육 및 연구단체, 또 복지서비스단체, 예술문화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그리고 직능 및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 뭐 아까 의사회 같은 경우죠. 앞에서 얘기한 의료 및 보건단체는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분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영리 단체하고의 유사 개념,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비정부기구 NGO죠. NGO가 이제 유사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비영리 조직에 다 포함이 됩니다. NGO도 NPO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근데 비정부기구는 1949년도에 유엔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1959년과 1963년에 이제 개정을 통해서 유엔 헌장 제71조에 보면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와 협의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68년에 이제 지금의 어떤 그 NGO로서의 지위를 갖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날의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각종 국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 범위하고 역할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NGO 같은 경우는 NGO의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죠. 뭐 일정한 어떤 급여 체계가 있다거나 노사 관리에 대한 어떤 채용에 대한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같은 목표를 향한 연대를 통해서 이제 결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NGO가 생기는 것처럼 그 범위와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NGO를 좁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시민단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 어떤 시민단체. 한 가지 목표.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표를 말하는 어떤 시민단체라고 이제 좁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넓게 보면 그 시민단체에 사회복지단체, 예술문화단체, 직능단체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거 다 NPO에 속하는 거잖아요. 비영리 조직이었고 비영리 단체였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NGO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단체 중에서도 NPO지만 NGO로 볼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예술문화단체에서도 NPO지만 NGO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NGO는 NPO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사 개념은 제3섹터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리조직, 비영리조직, 공공조직, 또 영리조직, 공공조직, 뭐 제3섹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조직에 대한 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론이나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조직 또 경영에서의 조직에서 조직론에서 많이 아마 익숙하게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80년대부터 그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실시가 되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이제 하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자체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보 방안이 이제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능력 또 그 각각의 지방의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그 지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재정자립도라고 우리 흔히 표현을 하는데 어느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어느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그걸 중앙정부가 일괄해서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 지원하지 않지요. 이게 이제 90년대에 생긴 지방자치제도의 효과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자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공공 부문의 공익성이나 책임성 그리고 이제 기획력을 가지고 민간이 갖고 있는 자본이나 기술, 정보, 그 다음에 경영 기법을 어떻게 도입해서 이걸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제3섹터 영역에서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영리조직도 있고 공조직도 있지만 그 둘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자본이나 기술이나 정보들을 영리조직에서 취해서 결합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어떤 단체,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의 구분을 보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과 일본의 이제 중간 정도의 그 수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3섹터를 정부도 기업도 아닌 제3의 영역의 비영리 단체를 다 제3섹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사, 그러니까 민관이죠. 공사의 혼합기업, 민관 공동 출자에 의해 영리적 활동을 하는 조직을 제3섹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민간의 영리조직이나 공조직의 어떤 자원이나 인력이나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떤 또 다른 조직,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3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제3섹터의 개념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 정도적인 혼합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영리 조직 및 단체의 분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비영리 조직 NGO, NPO의 개념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분류하는 방식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